안녕하십니까. 제주 사는 곤입니다. 방금 전 코스닥의 섹터를 통한 그 접근 방법을 공유를 했었는데요. 저희 주변 친구들로부터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왜 이게 좋은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기술적 지표에 대한 내용을 그냥 유튜브로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냥 제가 주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올린다고 전에 또 얘기했었고 그래서 영상을 지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제가 기술적 지표를 사용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이동평균선. 이건 뭐냐면 3일, 5일, 20일, 60일, 120일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3일은 절반이에요, 절반. 한 주의 절반. 5일은 5거래일, 즉 한 주가 되겠고 20일은 4주죠. 그러니까 한 달이고 60일은 3개월, 120일은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평균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평균이 되는 선이죠. 평균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평균으로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고 평균보다 위로 올라가면 평균 아래로 떨어지려는 성격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이동 평균선을 보고서 요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그럼 위로 다시 올라가려는 성격이 있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보시면 이런 파동들이 이렇게 이 이동평균선, 22동평균선 따라서 올라가죠. 이게 왜 그러냐면 한 달 기준이거든. 한 달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갑자기 아래로 꺾이면서 쭉 또 아래로 꺾이고요.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단기적으로 보는 거는 3에서 5일선, 뭐 중기적으로 좀 단기에서 좀 중기적으로 보는 방법이 20에서 60일, 120선이고요. 실은 뭐 241선도 쓰지만 그럴 때는 저는 솔직히 주봉을 봅니다. 이렇게 주봉을 봐서 뭐 여기 보시면 뭐 여기서도 주봉이 나오죠. 52, 20, 120주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52주는 1년입니다. 20은 뭐 6개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20은 말 그대로 120 주선입니다. 뭐 240주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앞에 1에서 썼던 단위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런 이동평균선들에 대해서 어, 나타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우리가 아셔야 될 게 골드크로스랑 데드크로스입니다. 골드크로스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이 어, 주가가 있을 때 이동평균선을 뚫잖아요. 뚫으면서 요 단기가 되는 5일 올라갈 때 다시 이렇게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보시면 3일선하고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가 코로나 때인데 다 역배열 이걸 역배열이라고 하거든요. 거꾸로 시작돼서 아래에서 거꾸로 시작되는 거 이게 이렇게 돼 있을 때 어, 여기서 5일선을 치고 올라왔죠. 5일선 치고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3일선이 5일선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쭉 올라갑니다. 이게 골드크로스입니다. 요 지점이 되는 20년 3월 24일이 되는 지점이 골드크로스 됐다고 하는 겁니다. 3일선이 5일선을 골드크로스 했다. 이렇게 되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 3일선과 5일선이 거의 동시적으로 20선을 크로스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한 주 동안의 상승에 대해서 어떤 모수 액션을 취해준 거고 요거를 통과했다는 얘기는 한 달 동안의 평균을 통과한 거니까 얘가 평균보다 위로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추세를 또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60선 통과했죠. 60선 통과하니까 어떤 거예요? 아, 20선도 통과했고요. 곧 이거는 20선을 60선하고 통과를 했다. 그러면 이것도 골드 크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뚫고 통과하면서 상승 무드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바뀌고 120선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60선도 이렇게 120선을 통과했습니다.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통과하는 이 부분을 골드크로스라고 합니다. 이 골드크로스는 상승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 때, 뉴스가 있을 때 이런 모습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상승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주로 보는 주식 트레이더님의 어떤 기법에서 보면 5일선 기법이 있습니다. 그냥 5일선 위로 올라가면 그냥 5일선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보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서 여기 올라갔어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게 되는 거죠. 5일선 아래로 떨어지면 여기서 팔게 되는 거죠. 여기서 팔게 되고 다시 5일선 위로 올라갔어요. 여기서 사고 또 여기서 팔고. 단순하게 기준을 하나 잡아서 그냥 사고 파는 방법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20선 기준으로 여기를 올라갔어요. 그러면 좀 길게 여기 아래로 떨어졌지만 종가로 떨어지는 걸 보겠다. 아니면 종가 떨어지는 것보다 그냥 기다려 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못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갔을 때 거의 한 3시쯤이나 보면 거의 이 정도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사서 예를 들면 코스피잖아요. 코스피라는 종목이 있어요. 코스피 ETF나 코스피 레버리지라고 해서 2배짜리가 있거든요. ETF를 사서 기다려서 팔아도 되죠. 20선 잡아서 보통 한 달 정도 뒤에 팔면 여기서 이렇게 팔아도 물론 ETF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지수 따라서 본다면요. 한 달 동안에 약 10%의 수익을 보여요. 꽤 괜찮죠? 20선 잡아도 되고 5일선 잡아도 되고 근데 20선 같은 경우 변동성이 좀 심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상승 무드가 돼 있을 땐 그런데 자, 그 반대 경우가 데드크로스인데요. 데드크로스는 자, 이번엔 최근 작년에 하락장에서 보일 때요. 자, 이게 계속 골든크로스에서 계속 올라가다가 꺾였어요. 이런 식으로 단기 이평선이 5일선이 20선 아래로 떨어졌어요. 이걸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하방 압력이 굉장히 나타나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져요. 여기도 보면 데드크로스 됐다가 다시 올라오긴 합니다만 왜 이거는 20선을 뚫었지만 그 아래 60선을 딛고서 올라가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저항이 되기도 해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막는 저항도 되지만 다시 지지해서 올라가게 되면 한 번 또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만 가지고서도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주식 트레이더님의 영상을 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도 상당히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실력이 미약하지만 굉장히 그분 실력은 좋으신 분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뭐냐면 어떤 일정 선을 기준으로 D1이 뭐냐면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 2, 즉 이게 95.8%입니다. 양극단으로. 즉 요 밴드죠. 요 녹색 라인 안쪽으로 95%의 확률로 요 안에 존재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 바깥에 있는 건요 몇 퍼센트일까요? 2.1%입니다. 자,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것도 2.1%고요. 2.1%면 상당히 적은 숫자죠. 이게 체감이 안 되죠. 얘가 요만큼 나빠질 노력,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이만큼 좋아질 노력, 이렇게 올라가는 노력, 여기서 이렇게 뚫고 가는 노력, 이게 어떤 거냐면 수능으로 치면 수능으로 상위 2%면 연대 고대 갑니다. 엄청난 노력하는 거죠. 이럴 때 주가가 위로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엄청난 노력을 발휘해도 저항선을 만났을 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눌림에서 또 지지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뉴스나 이슈가 있냐,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차트로만 봐서는 좀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차트로 순수하게 말씀드리자면 요 밴드 사이로, 요 녹색 밴드 사이로 요 안에 주가가 존재한다 라는 확률로 나타낸 게 볼린저 밴드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약간 나중에 또 이제 엔벨로프 바로 뒤에 얘기할 건데, 엔벨로프랑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표준 편차에 따라서 되는 거고. 자, 엔벨로프입니다. 엔벨로프는 뭐냐면 요 점선 있죠? 점선입니다. 요건 뭐냐면 20선 기준으로 아래 위로 10%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쭉 올리면 10% 플러스 10%일 거예요. 여기서 쭉 올려보겠습니다. 거의 10%죠? 아래로 10%. 요거는 이쪽에서 보기 쉽게 할게요. 이것도 아래로 10%. 그러니까 요 위아래로 10%의 밴드를 정했는데, 이걸 왜 10%로 정했냐? 물론 6%, 7%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코스피는 10% 정도 잡고요. 코스닥은 한 20% 정도 잡습니다. 위아래로. 그래서 코스닥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의 극단을 나타내 줄 때 이게 그만할 수 있을 만한 자리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예를 들면 요런 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는 엔벨로프가 이때 엔벨로프가 아래로 떨어졌죠. 요 아래로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요 아래로 떨어지면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는 코로나라는 엄청난 이슈 때문에 떨어진 거고요. 실질적으로 보통 엔벨로프를 닫게 되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수치상으로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10%를 닫는 경우가 거의, 지금 보시면 1년에 한 번꼴, 거의 닿을 뻔한 거 1년에 한 번꼴, 1년에 한 번꼴, 거의 1년에 한 번꼴입니다. 아직 21년에는 한 번도 안 닿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죽겠죠. 예. 최근 들어서 1월 달에 한 번 닿았습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 나타날 만한 게 20에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22동 평균선에 마이너스 10%를 오는 자리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지가 되는 지지선이 되고, 위로 올라가는 때도 극단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는 저항선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볼린저 밴드의 노력으로, 볼린저 밴드는 약간 추세를 탑니다. 하나로 방향으로 가는데 여기 올라가면 쭉 올라가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추세를 좀 더 강화를 해주는 성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로 떨어졌어요. 아래로 볼린저 밴드 하단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방 악력이 강한 뉴스들이 나오면 더 아래로 찍어 내립니다. 이게 볼린저 밴드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엔벨로프는 저항성을 가집니다. 요런 굉장히 큰 빅뉴스 제외하고요. 대부분 위에 올라오면 떨어지죠. 위에 올라오면 떨어집니다. 이건 심리적인 저항선이에요. 그래서 위에 올라오면 떨어지고, 보통 보시면 코스닥은 20에 20, 우량주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 20에 10% 정도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분할로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실은 엔벨로프를 20에 10으로 잡기도 하고 20에 15, 10, 20, 뭐 10, 15, 20 이렇게 퍼센테이지 단위로 분할 매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이런 부분도 보게 되면 엔벨로프를 하나를 더 입혀 볼게요. 엔벨로프를 하나 더 입혀서 15% 잡을게요. 그럼 15% 자리 오죠? 15% 자리 말고 20% 자리까지 볼게요. 20% 자리 오죠? 15, 20까지 해서 세 번에 걸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게 반등이 나올 때까지 그냥 심리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25%까지도 가고 분할 매수를 이런 식으로 5% 단위로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다시 종목이 상승할 때 그 반등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의 단점은 그냥 수치적으로 나열한 거기 때문에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악재적인 뉴스가 될 때는 이렇게 떨어지고 요때는 삼성전자가 뭐 10만 전자 간다고 할 때 개미들이 엄청 몰릴 때였죠. 요럴 때 요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럴 때도 삼성전자 막 간다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 올라가지만 여기에서 저항대를 만나서 떨어지죠. 그래서 하지만 볼린저 밴드는 여기에서 이제 돌려 세우면서 막 모든 업종들이 잘 간다. 뭐 코로나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볼린저 밴드를 상단을 계속 타고 올라갑니다. 추세를 탑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요 밴드 사이로 가지만 결국엔 이 밴드의 추세가 하방으로 가 있냐, 하방으로 가면 하방으로 압력이 더 세지는 거고요. 상방으로 가면 상방 추세에 대한 압력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요 밴드의 방향이 중요하고요. 엔벨로프 같은 경우도 밴드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엔벨로프가 하방에 있으면 하방 압력에서 지지를 못 받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하지만 상방으로 가 있을 때는 상방에서 상방으로 뚫고 갈 가능성도 많지만 어쨌든 이거는 저항성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위로도 저항성, 아래로도 지지가 되는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의 차이점은 하나는 확률에 의한 밴드, 하나는 그냥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몇 퍼센트가 되는 그냥 하나의 기준인데 이 기준이 심리적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보통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RSI는 뭘까요? RSI는 뭐냐면 이게 과매수 상태가 들어가는 거랑 과매도 상태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볼린저 밴드 거의 상단에서 과매수 상태잖아요. 쭉 보여서 요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요 아래로 떨어질 때를 보시면 5일선 아래로 떨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도할 준비를 하라 합니다. 이거거든요. 여기서 매도할 준비를 해라. 근데 여기는 워낙 기세가 세서 매도할 준비를 해라 했다가 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매도할 준비를 해라 또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요 사이에 따라서 여기에서 매수해라. 여기가 과매도거든요. 많이 떨어졌다. 이제 매수를 해라. 이렇게 신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엔벨로프를 떨어지면서 RSI가 과매도가 된 상태면 매수할 지점입니다. 분할로 매수를 들어가라. 되고 그럼 RSI가 쭉 상승하죠. 그 다음에 이게 과매도 상태로 들어갑니다. 과매수 상태로 들어가서 보통 요 사이에서 국면이 떨어질 때쯤 매도를 해라. 이런 것도 되지만 우리가 보통 요 과매도권을 벗어날 때 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떨어질 듯 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 이건 좀 떨어지긴 했는데 여기는 뭐 축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이런 과매도권을 파악해서 이렇게 사고팔고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만들어 준 게 이 RSI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최근 들어서 1월 27일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지만 엔벨로프 10%에 닿아서 그리고 RSI가 마이너스였고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양봉 여기 나왔다고 하면 이 떨어지는 지점은 주로 매수 타점이 되겠죠. 매수해서 쭉 가지고 있는데 5일선을 통과했고
5일선을 하방으로 내려갔죠. 요때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지수를 보면. 그래서 지수랑 관련돼 있는 뭐 삼성전자를 볼게요. 아니요. 삼성전자도 있지만 뭐 삼성전자 27일 날 떨어진 부분 보시게 되면 27일 날 이렇게 떨어졌죠? 그리고 이거 지수대로 가는 거니까 2월 11일 날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기쯤에서 조금 더 지수가 조금 더 예민하게 보였었죠. 얘는 좀 더 강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떨어져서 요만큼 여기까지는 다 바닥을 못 잡으셨을 거예요. 보통 한 요 정도 잡기 시작했다고 하면 뭐 3% 먹겠지만 삼성전자 3%겠지만 이거를 이제 파생으로 뭐 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는 자리였고 파생이 아니라 그냥 일반으로 보시는 사람들도 뭐 손해 보지 않는 자리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섹터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있지만 실은 이것보다 강한 게 SK하이닉스죠. SK하이닉스도 보면 27일 날 들어가서 2월 11일 날 정리를 한다 치면요. 지수보다 강하니까 이건 좀 더 들고 있어도 되지만 이건 10몇 퍼센트, 한 15%의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지표로 보면 떨어지면서 다시 반등하는 것을 먹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럴 때 물을 타서 요럴 때 탈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떨어지면 20선이 저항선으로 되기 때문에 다시 아래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걸로 코스피를 본 것도 있지만 코스닥으로 볼게요. 보시면 코스닥은 좀 더 강하게 반등했죠. 지금 제가 요 선 그은 이유는 앞으로 이 선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가 지금 평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떨어지면 다시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반등을 안 보이더라도 여기서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이 있을 건데 RSI가 과매도 상태가 됐다가 다시 올라오고 여기서는 과매도가 아니었죠. 자, 요거 잘 보세요. 주가는 거의 비슷하게 아래로 떨어졌는데 RSI가 좀 더 위로 올라가 있어요. 이런 상태는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이 상태, 이 상태를 이것보다는 이게 낫겠구나. 이 상태를 여기에서 과매도인데 여기가 과매도 RSI 수치가 더 높죠. 더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이런 경우는 다이버전스라고 해서 여기에서 반등을 보이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베팅을 더 많이 합니다. 베팅 더 많이 하는 이유는 더 위로 올라갈 만한 그 추진력이 있다는 거죠.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이때가 아마 전쟁 때문에 그럴 건데 러시아 전쟁만 아니면 이게 그냥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RSI를 통해서 보는 방법이 있고요. 다만 이평선은 아래쪽으로 떨어지니까 120선 장기 평선 아래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6개월 평균보다 못하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못한 추세가 20선도 아래로 떨어지고 60선도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데드크로스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선 단기 매매 모드입니다. 여기서 골드크로스가 되면 장기적으로 그냥 쭉 들고 있는 게 더 편하지만 여기서는 단기 매매 모드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아예 안 들어오시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시다가 이렇게 엔벨로프 닿으면 매수하시고 여기서 모아가는 방법으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좀 제가 설명이 중언부언했는데요. 나중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한번 그 리액션을 듣고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부족한 설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영상 이거 찍는 게 장난 아니네요. 저는 게임하러 가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